말단 병사의 전설 제13장 회의장 안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공중에 떠오른 은하계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꽤 긴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한 장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표시된 기지들과 행성들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겁니까?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로스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곳들은 우리 성계 방어선을 지탱하는 핵심 방어 거점입니다. 방어 거점? 장군은 잠시 멍해졌다. 바로 옆에 있던 국가안보부 장관 천유진이 조소 섞인 눈빛으로 끼어들었다. 쉽게 말해서 적의 함선이 차원 도약으로 연방 내부로 곧바로 침투하는 걸 막는 차단 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유진의 설명에 또 다른 정부 고위 관리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설마 몇백 년 전 모든 성계마다 구축됐다는 그 고대 방어 시스템. 천유진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 답은 우리 제로스타 양께서 직접 해주시겠죠. 회의장 앞 모든 시선이 공중에 떠있는 제로스타를 향했다. 제로스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지금 표시된 이 지점들은 과거 전쟁 시대에 적의 전함이 차원 도약을 통해 연방 깊숙이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 배치된 방어선입니다. 천유진이 다시 말을 이었다. 즉,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적의 주력 함대는 국경 방어선만 뚫고 곧바로 수도선까지 쳐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제야 회의장 안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 심각함을 깨달은 것이다. 만약 이 숨겨진 방어선이 살아있다면 국경이 무너져도 성계 하나하나를 걸고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어선이 사라진다면 국경이 뚫린 그 다음 날 수도선까지 포위당하는 것도 시간 문제였다. 오명진 원수는 여전히 말없이 눈을 가늘게 뜬 채 은하계 지도를 바라봤다. 그러다 살짝 고개를 돌려 천유진을 곁눈질했다. 천유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지도만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다. 오명진은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이 자식, 무슨 꿍꿍이냐. 그때 한 문관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근데 왜 적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숨겨진 기지 위치를 알았을까요? 심지어 이 자리에 우리조차 전혀 몰랐던 건데. 천유진은 음산하게 웃었다. 글쎄요. 아마도 내부에 배신자나 간첩이 있겠지. 아니면 수백 년 전 자료를 어딘가에서 입수했을지도 모르고요. 이 말에 회의장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젓고 누군가는 서로를 힐끔거리며 수근거렸다. 혹시 저 녀석, 설마 저쪽은 아니겠지. 눈빛들이 서로를 향해 교차했다. 오명진 원수는 책상을 쿵 하고 세게 쳤다. 그만. 엄청난 위압이 회의장을 압도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배신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 납치된 민항선들이 이 성계 방어선을 정말 위협할 수 있는가? 그 말에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곧 한 장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요. 민항선은 어차피 무장도 약하고 방어선을 파괴할 힘도 없습니다. 천유진은 비웃듯 냉소를 터뜨렸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는 탁자 위 단말기를 두드렸다. 순식간에 회의장 앞 모든 사람들 앞에 투명한 가상 스크린이 나타났다.
오명진 원수가 눈썹을 찡그리며 물었다. 천장관, 이건 뭡니까? 천유진은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건 3245편 납치범 중 한 명의 체내에서 발견된 이물질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천유진은 날카롭게 말했다. 납치범 중 한 명의 체내에서 발견된 이 이물질은 정체불명의 고강도 신호 발신 장치입니다. 회의장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 스크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다. 오명진 원수가 눈썹을 찡그리며 물었다. 그 장치의 용도는? 천유진은 차분히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 장치는 은흥제국 중앙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민항선에 이 장치를 연결하면 비행선의 위치, 항로, 그리고 주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은흥제국 본부에 전송됩니다. 회의장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천유진은 말을 이었다. 특히 납치된 비행선이 우리 연방의 비밀방어 거점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그 위치 정보가 은흥제국 중앙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결국 은흥제국은 우리의 성계 방어선을 지도처럼 손바닥 위에 얹어놓게 되는 셈이죠. 오명진 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로스타 양. 납치된 비행선이 언제 방어선 탐지 범위에 진입하는지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로스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오명진 원수님. 곧이어 은하계 지도에 표시된 납치된 비행선 주변으로 붉은색 타원형 경계선이 하나둘 나타났다. 회의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감에 숨을 삼켰다. 진입까지 남은 시간은 제로스타가 조용히 말했다. 2시간 30분 23초입니다. 시간이 없다. 오명진 원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차갑게 물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무엇입니까? 곧 한 장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군함을 보내서 납치된 비행선을 격추합시다. 절대로 방어선의 존재를 노출시켜선 안 됩니다. 그의 말에 군부 인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천유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만약 그 비행선들이 저항한다면요. 우리가 정말 민항기를 격추해야 합니까? 수백 명의 민간인이 탄 비행선을 회의장은 다시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다. 누구나 알고 있었다. 민항기를 격추하는 순간 그 여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파장을 불러올 거라는 것을 군인들은 망설였다. 정치인들은 더더욱 몸을 사렸다. 모두 고개를 숙이며 입을 다물었다. 마치 서로 책임을 미루기라도 하듯이 그때 오명진 원수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문제는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 우리 수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 각하에게 직접 판단을 맡긴다. 그 말에 회의장 앞 모든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맞습니다. 대통령님께 결정 권한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순식간에 모두 한 목소리가 됐다. 천유진은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후후, 역시 예상대로네. 오명진 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로스타 양, 대통령 전용선을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로스타의 대답과 함께 회의장 중앙에 거대한 가상 스크린이 펼쳐졌다. 그 화면에는 둥글널쩍한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띤
중년 남성의 영상이 나타났다. 바로 말라 연방 대통령. 그의 모습을 보자 회의장 앞 모든 인사들은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했다. 하하, 편하게들 하세요. 대통령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긴급하게 연락한 걸 보니 국내 사태에 큰 변화가 있었나 보군요. 오명진 원수,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명진 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히 경례를 올리고 나서 사건의 전말을 차근차근 보고했다. 납치 사건, 숨겨진 방어선의 존재, 민항기 탐지 장치의 발견, 그리고 지금 연방이 직면한 위기까지 모두가 숨죽이며 대통령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보고를 들은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곤란한 표정으로 이마를 짚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군요. 문제는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지금 해외 순방 중이라 본국으로 돌아오려면 아직 12시간이 더 걸립니다. 하지만 납치된 비행선들이 우리 방어선에 도달하기까지는 2시간 남짓밖에 없고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빛이 냉철하게 빛났다. 나는 말라 연방 대통령으로서 오명진 원수에게 이번 위기 대응에 대한 정권을 위임합니다. 어떤 조치든 원수께서 판단하여 실행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대통령은 미소를 거두고 차가운 눈빛으로 덧붙였다. 모든 수단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장 안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빠졌다. 천유진은 속으로 조용히 비웃었다. 역시 예상대로군. 이 노예한 여우 같은 인간이 이런 더러운 책임을 스스로 짊어질 리가 없지. 그는 슬쩍 오명진을 바라봤다. 오명진 원수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잘 해봐라, 오명진. 이제 이 판은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다. 오명진 원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단단히 결심한 듯 딱 소리가 나게 발을 모으고 경례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대통령 각하. 말라 연방을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연방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돌아가는 대로 축하연을 준비하겠습니다. 가상 화면이 꺼졌다. 다시 정막이 깃든 회의장. 오명진 원수는 얼굴을 굳게 다잡은 채 주위를 둘러봤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각 성계 방어구역 지휘관에게 통보. 납치된 민항선 인근에 주둔 중인 함대는 즉시 F급 전투함 한 척씩을 출격시킨다. 목표 확인 즉시. 경고 없이 격추한다. 이상. 끝. 네, 알겠습니다. 군인들은 일제히 경례하며 대답했다. 관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책임을 떠넘겼으니 이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믿으며 천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번뜩이는 생각을 굴리고 있었다. 이걸로 오명진은 대통령에게 빚을 졌군.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지도 모른다. 오명진 원수의 명령이 떨어진 뒤 회의장은 숨막히는 긴장 속에 잠겼다. 각 군단 지휘관들은 즉시 보안통신으로 명령을 하달했다. 목표 비행선 발견 시 즉시 격추.
민간인 탑승 여부 불문. 경고 없이 즉시 격추. 차가운 명령이 우주를 가로질렀다. 은하계 지도 위에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납치된 비행선들, 각각 서로 다른 항로로 흩어지며 연방에 숨겨진 방어거점 근처를 통과하려 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초조하고 무거운 침묵이 회의장을 짓눌렀다. 그리고 곧 하나의 붉은 점이 사라졌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둘씩 지도 위에서 납치된 비행선들의 신호가 꺼져갔다. 각 성계에서 출격한 F급 전투함들이 민항선을 경고 없이 단숨에 격추해 나가고 있었다. 함교에서 한 젊은 함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목표물 확인. 민항선 탑승 인원 438명. 상관없다. 명령에 따른다. 주포 발사. 순식간에 강렬한 광선이 뿜어져 나갔고 민항선은 파괴되며 우주 공간의 산산이 흩어졌다. 구조 요청 신호도, 비명도, 모든 것은 진공 속으로 삼켜졌다. 회의장 안. 은하계 지도 위의 붉은 점들이 하나, 둘, 셋 빠르게 사라져갔다. 숨죽인 고위 장성들과 관료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조용히 안도의 숨을 삼켰다. 좋아. 방어선의 위치는 무사할 거야. 방어선을 잃으면 수도성까지 무너진다. 이 희생은 불가피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했다. 마침내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졌다. 회의장 안에는 무겁고 길었던 긴장이 거치고 짙은 피로감과 침묵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누구도 수만 명의 민간인 희생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오직 방어선을 지켰다는 사실만 조용히 음미할 뿐이었다. 비행선들의 신호가 전부 꺼진 뒤 회의장 안은 얼음처럼 싸늘했다. 오명진 원수는 굳은 얼굴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차가운 시선 아래 관료들은 얼른 고개를 숙였고 군인들조차 꼿꼿이 자세를 고치며 긴장했다. 오명진은 입을 열었다. 좋다. 이제 작전은 종료됐다. 제로스타 양, 수고 많았소. 제로스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별 말씀으려. 그리고 그녀는 부드럽게 빛을 흐리며 천천히 사라졌다. 회의장 한편, 정부 관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제 대국민 발표는 어떻게 하지? 격추 사실은 비밀로 하고 조작된 사고 보고서를 준비해야겠군. 민심을 수습하는 게 급선무야. 그들의 목소리엔 단 1g의 죄책감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명진은 그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았다. 그때 천유진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좋아. 오명진, 넌 이제 끝났어. 민항선 격추라는 죄목은 언제든지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대통령도, 정부도, 언론도 필요할 때 너를 희생양으로 삼겠지? 그리고 그때 내가 등장할 차례다. 천유진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남모르게 모두가 하나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오명진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텅 빈 회의장. 그곳에 홀로 남은 그는 군복 소매에 달린 금빛 단추를 가만히 손가락으로 매만졌다.
단추는 조용히 서늘한 빛을 반사했다. 그리고 그때서야 오명진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웃음이 떠올랐다. 아무도 보지 못한 아주 깊은,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강인한 눈빛을 빛내며 조용히 회의장을 걸어 나갔다. 한편 회의장을 떠난 제로스타는 네트워크를 통해 순식간에 은하계를 건너 목성 광구가 있는 나이트성으로 이동했다. 그녀가 찾는 사람, 바로 강진우였다. 회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 진우는 분명 지루해서 짜증냈을 거야. 제로스타는 서둘러 강진우가 있을 지리센터로 향했다. 한편 강진우는 조심스럽게 군인 카드 단말기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다. 제발요, 누님. 빨리 나와주세요. 여기 지르센터만 100군데를 뒤졌어요. 빨리 안 나오면 정말 걸릴지도 몰라요. 그가 입술을 삐죽이며 속삭이던 순간 찰칵, 지리 단말기 스크린에 익숙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얼굴이 떠올랐다. 부드럽고 정겨운 미소. 늦었지, 우리 진우. 강진우는 순간 멍해졌다. 누님. 스크린 속 제로스. 아니, 누님 같은 존재의 그녀는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회의장에서 겪었던 냉담하고 차가운 분위기 따윈 전부 사라졌다. 지금 그녀는 오로지 강진우만을 위해 웃고 있었다. 좋아. 내 특별 등급도 해제해줄게. 제로스타는 손짓 하나로 강진우의 군인 데이터를 수정했다. 삐삐삐. 이제 넌 평범한 소위야. 특별 대우는 사라졌어.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덧붙였다. 필요하면 용돈 좀 줄까? 강진우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 돈 아직 넉넉해요. 속으로는 이 누님, 돈을 어디서 구하는 거야? 나고 중얼거리면서도 입 밖에는 절대 내뱉지 않았다. 제로스타는 속으로 킥킥 웃었다. 진우는 아직 모를 거야. 자기 명의로 된 수백억짜리 자산이 있다는 걸. 그녀는 부드럽게 강진우를 바라보다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왜, 내가 도와줬더니 바로 가려고. 강진우는 머쓱하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에이 설마요. 누님이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아서 조용히 기다리려고 했던 거예요. 속으로는 빨리 나가야지 안 그러면 또 꼬일 것 같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로스타는 그런 강진우의 속내까지 훤히 들여다보며 웃었다. 괜찮아, 진우. 너 같은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 최고야. 그녀는 장난스레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진우야. 사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를 바로 대령으로 승진시킬 수도 있고 은행 계좌에 수백억 꽂아줄 수도 있어. 강진우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요. 누님,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의 단호한 대답에 제로스타는 멍해졌다. 강진우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누님, 인생은 게임 같잖아요. 치트키를 쓰면 처음엔 좋겠지만 금방 재미가 없어져요. 힘들더라도 하나씩 깨가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게 진짜 인생 아닐까요? 제로스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인생은 게임. 치트 없이 스스로 걸어가는 것. 지금까지 수백 년을 살아왔던 그녀에게 강진우의 말은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그녀는 눈물 겹도록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맞아. 내 말이 맞아. 그 순간 강진우가 걱정스레 물었다. 근데 눈이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제로스타는 깜짝 놀라며 급히 눈가를 닦았다. 어쩌지? 진우는 내 외로움을 느껴버렸어.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이제 너랑 약속했잖아. 앞으로는 네가 나랑 같이 놀아줄 거니까. 강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누님, 어디든 함께 가요. 그 대답에 제로스타는 진심으로 웃었다. 그래, 이제 난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행복한 재회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급작스럽게 강진우의 군용 단말기에 경고가 떴다. 긴급 호출. 골룡은 성계, 해골성 주둔 병력, 즉시 복구하라. 24시간 내 미복귀 시 탈영제 적용. 탈영제. 강진우는 기겁하며 바로 달려나갔다. 거리로 나오자 주변은 평온했다. 아,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모양이군.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군용 우주항으로 급히 향했다. 군인 전용 게이트에 도착해 카드를 삽입하자 기계음이 울렸다. 해골성 주둔 병력 05번 통로로 이동하십시오. 강진우는 곧장 05번 통로로 달려갔다. 카드를 꽂고 들어서니 다른 통로에는 군인들이 여러 보였지만 05번 통로에는 오직 자신 혼자뿐이었다. 설마 또 지난번처럼 꼬이는 거 아냐. 하지만 곧 웃어 넘겼다. 연방이 워낙 넓잖아. 같은 행성 사람 만나는 게 오히려 기적이지. 강진우는 중형 수송선에 탑승했다. 역시 탑승자는 자신뿐이었다. 자리에 앉아 편하게 눈을 감았다. 하지만 금방 번쩍 눈을 뜨며 소리쳤다. 아차! 가방 안에 권총이 있었지. 그는 고민했다. 어디 숨겨야 하지? 하지만 곧 깨달았다. 괜찮아. 나는 소이니까. 장교는 개인 무기 소지 가능. 다만 두 자루는 수상할까봐 조금 낡은 한 자루를 골라 탄창을 빼고 쓰레기 투입구에 버렸다. 이건 소각로로 보내지니까 문제없어. 강진우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맘 편히 잘 수 있다. 그 시각 은흥제국 국경 크스라 성계. 연방과 국경을 맞댄 곳에 이만 척 전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삼각 진영이 조용히 떠 있었다. 삼각형 중앙 기암의 함장실. 강세진 소장이 와인잔을 흔들며 화면 속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달인수, 왜 그렇게 얼굴이 굳어있냐? 지난번 내가 널 이겼다고 삐진 거야. 우린 어릴 때부터 붙어 다녔잖아. 이번에 공장님께서 나를 보내면서 너도 일부러 끌어들였는데 말야. 자, 한잔 하자. 화면 속 금발 남자. 달인수 준장은 찡그린 얼굴로 대답했다. 너처럼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니야. 군부가 왜 우릴 국경지대에 묶어놨을까? 적이 없는데? 공격 명령도 없는데? 가만히 기다리라고. 냄새가 난다고. 강세진은 웃었다. 아, 알잖아.
위에 있는 노인네들이 원래 그런 거야. 어디서 로비 좀 받고 선물 주고받고 하면 이런 작전 따윈 금방 꾸며지지. 달인수는 인상을 찌푸렸다. 장난 그만 치고 진지하게. 이건 단순한 정치 노름이 아니야. 설마 연방 쪽에서 뭔가. 강세진은 술을 들이켰다. 걱정 붙들어 매. 크스라 성계엔 전함 10만 척. 골룡은 성계엔 고작 5만 척. 연방이 우리한테 덤빌 일은 없어. 게다가 경계선은 철벽이야.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알 수 있어. 달인수는 조심스레 말했다. 근데 있잖아. 우리 둘 다 황실 직속 부대잖아. 강세진은 씩 웃었다. 그래, 황실이 특별히 신뢰하는 부대지. 그런데 왜 황제 폐하께서는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 않으셨을까? 왜 대귀족들은 어느 황자 편에도 서지 않는 걸까? 달인수는 숨을 삼켰다. 설마 황자들 외에 진짜로 충성할 대상이 있다는 거야. 강세진은 비밀스럽게 웃었다. 맞아. 우리가 충성할 진짜 주군은 따로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뭐? 강세진은 다시 웃으며 말했다. 어차피 지금은 상관없지. 우린 국경에서 놀면서 연방이나 황실 싸움 따위 구경이나 하면 돼. 아참. 네가 지난번에 잃어버린 노예 중에 완전 예쁜 처녀들 꽤 있더라. 덕분에 요즘 밤마다 아주 즐거워. 히히. 달인수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결국 같이 웃었다. 이 녀석, 정말 속을 알 수 없어. 그렇게 두 친구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로 은흥제국의 전함 2만 척이 조용히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다.